예, 안녕하세요. 깊은 홍달입니다. 삼국지 강독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1회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요. 주요 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출발하는 문장이 이렇습니다. 인출, 탁현중, 일개, 영웅.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인, 끌어내었다. 출, 탁현중, 탁현에 있는 일개 영웅을, 영웅 한 명을. 이 앞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황건적이 난을 일으키자 각지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대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때 어, 일부에서는 방을 붙이죠. 의용군을 모집하는. 이 모집하는 방을 보고 영웅 한 명이 나서게 됩니다. 누구냐? 설명을 더 보죠. 나인 불심호 독서. 그 사람은 불심호, 매우 좋아하진 않았다. 무엇을? 독서, 책 읽는 것을. 그쵸. 영웅은 책과 그렇게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성관화, 과언어. 성품은 너그럽고 부드러웠으며 과언어, 말수가 적었다. 희노, 불형어색. 좋은 감정이나 화내는 감정 그런 따위들을 불형어색,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소유대지. 그런데 평소에 대지, 커다란 뜻을 품고 있어서 전호, 결교, 천하호걸. 결교는 맺는 거죠. 천하호걸과 관계를 맺는 것을, 사귀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생득, 신장, 칠척오촌. 키는 7척5촌이었는데 얼마나 되는지는 참 복잡합니다. 한 20cm 정도로 한 척을 조금 더 계산해 한 20 몇 cm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래도 좀 커다란 키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이 수견. 여기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죠. 두 귀는 수견 어깨까지 늘어졌고 쌍수과슬 두 손은 넘었답니다. 슬 무릎을 넘었대요. 이 손이 무릎을 넘어서 이렇게 늘어뜨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목, 능, 자, 고, 기, 이. 눈으로는 자, 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대요. 기, 이, 그 귀를. 귀가 뭐 엄청 컸던 거죠. 면, 여, 관옥. 얼굴은 관옥, 매우 아름다웠고, 순, 약, 도지. 순, 입술은 약, 마치 도지. 연지를 칠한 듯 붉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7척5촌의 제법 건장한 체격에 귀는 엄청 크고 팔이 길어가지고 무릎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으며 눈으로도 귀를 볼 수 있었다는 걸 보면 눈도 컸나 봐요. 얼굴은 좀 관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약간 미남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입술은 붉은 사람. 누구냐? 중산정왕 유승지후.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였던 그리고 한경제 각하현손. 한나라 경제의 현손, 후손인 성유, 명비, 자, 현덕. 성은 유이고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었다. 맞습니다. 유비현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삼국지 다양한 창작물들을 보면 유비는 무조건 귀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그런 표현 때문인 거죠. 얼마나 컸냐면 스스로 귀를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읽어볼까요? 현덕 유고 사모치효. 현덕은 유고 어려서 고아가 돼요. 고아보다는 아버지를 잃어 이렇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어머니 이야기가 뒤에 나오니까요. 사모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지효 매우 효성스러웠다. 가빈 집안은 가난해서 판구직섭 위업 파는 팔다는 뜻입니다. 구자는 신을 팔고 그러니까 집신이죠. 직석은 돗자리라고도 많이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자리죠. 이렇게 밑에 까는 거. 아마 이제 이게 집안이 가난하니까 집단을 가져와서 그때 이제 신발로 삼고 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것도 만들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위업 그것을
업으로 삼았다. 어딘가 제가 방송을 보니까 저기 사천성 청두죠. 성도에 가면 유비의 몇십 대 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어, 지금도 짚을 가지고 이렇게 신을 삼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죠. 정말 그런 사람인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가주 본현 누상촌. 집은 본래 누상촌에 있었다. 그래서 탁현 누상촌 출신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삼국지를 읽을 때 한 번씩 나오곤 합니다. 누상촌이 왜 누상촌이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기가지 동남. 그 집의 동남쪽에 유일대상수. 커다란 뽕나무 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이 뽕나무 나무 때문에 누상촌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봅니다. 이 나무가 어땠냐면 고오장여, 높이가 5장 정도 되었고 상당히 큰 나무죠. 요망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 동동여거게, 동동은 이 나무가 무성한 모양입니다. 나무가 무성한 것이 마치 거게, 수레의 덮개 마냥 보였다. 상자운, 상은 상을 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관상쟁이죠. 관상을 보는 자가 이르기를 차가 이 집에서는 필출귀인, 반드시 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바로 유비현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덕유시, 현덕은 어렸을 때에 향중 소아 희어수하, 향, 그 고을에 있는 소아, 어린아이들과 시자는 놀다는 뜻이죠. 그 나무 아래에서 놀았는데 저도 뽕나무 아래에서 놀았던 어렸을 적이 기억나네요. 뽕이 오디가 맛있어가지고요. 그 아래에서 놀면 입도 달고 좋습니다. 말하기를 위 천자, 나는 위 천자가 될 테다. 당 승거 차 거게, 당 승 차 거게, 잘못 읽었네요. 그러면 마땅히 타겠다. 이러한 수레 덮개에 있는 수레를 타겠다. 사기를 보면 항우와 유방을 묘사할 때 각각 천자의 꿈을 품었다는 묘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삼국지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어렸을 적에 그 포부를 표현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비 이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굳이 담은 건 삼국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방을 떠올리게 만들면서 또한 그가 마땅히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예고인 거죠. 삼국지 주인공이 누구냐? 물론 주요한 역할한 인물이 너무 많긴 한데 나관중식의 삼국연의에서는 확실히 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있는 소설처럼 주인공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끌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비가 안 나온 이야기도 너무 많죠. 그러나 유비가 탁현 누상촌이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마을에 출발해서 지풀로 신을 삼고 자리를 짜던 그런 가난한 출신이 차후 황제의 꿈을 도전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꿈의 반쯤 정도 다가간 이야기가 삼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다양한 인물들 혹은 그와 상대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얘기라고도 할 수 있죠. 유비는 이러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묘사하는 재미있는 표현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표두, 환안, 연함, 호수, 표범의 머리에 둥그런 눈, 제비의 턱에 호랑이의 수염. 글쎄 누가 떠오르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사람을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감사합니다.